네, 헌정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글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정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전에 지금 그제 그리고 어제 지금 두 사람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선욱 롯데 면세점 대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한 사전 정지 작업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혐의 13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뇌물죄에 주목하는 이유는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혐의 때문인데요. 예. 지금 현행 특가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만 수뢰를 해도 예. 최저 법정형으로 정해진 게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죄부터 조사하는 게 이제 검찰의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제 뇌물죄는 사실 예전에 특수수사본부 1기에서는 뇌물죄 혐의는 주로 보지 않고 강요로 좀 봤어요. 예. 기업들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특검에 다녀온 이후에 이제 이거를 뇌물죄에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이미 구속돼 있고요. 나머지 아직 특검에서 조사를 하지 못했던 SK와 롯데, 과연 그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통령 측도 뇌물죄 부분만큼은 가장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요. 어떤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이 뇌물죄 조사에서. 네, 이 뇌물죄가 역시 가장 본인에게 압박이 되고는 있는 그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도 계속 삼성동 자택에서 혐의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만들면서 연습을 예. 했다고 합니다. 예, 예비 질문을 미리 만들었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주장해온 바는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미르 이런 것들은 자기는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계속 이것은 공적인 차원에서 문화융성이라든지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받은 것이지 자기가 받은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법리 공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낸 거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발적이 아닌 거를 검찰이 밝혀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거고요. 예. 출연하는 대신에 이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사업 선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게 서로 대가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제3자 뇌물수수를 보려면 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이쪽에서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명시적인 청탁 아니어도 묵시적 청탁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법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마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사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예. 자, 검찰도 최태원, 장선욱 이 두 사람의 신병 처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거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함께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전례에 비추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대검찰청 11층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VIP 특실로 불리던 곳인데요. 이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이 조사실도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조사받았던 서울중앙지검 7층이나 이보다 보안 수준이 높은 10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 특별조사실보다 좁고 편의시설도 없고 출입국 쪽 벽면에는 바깥에서 안을 훤히 지켜볼 수 있는 특수 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부를까요? 피의자라 호칭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쓰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소환 때는 날카로운 검사의 질문에 조사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고요.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80여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3시간 가까이 직접 검토했다고 전해집니다. 내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한층 삼엄해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요. 검찰청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것도 금지됩니다. 조사실안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 당시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이 사진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긴 시간 조사를 받으며 식사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에서 죽과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 저녁을 해결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청사 주변 식당에서 13,000원짜리 특공탕을 주문해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일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삼성동 자택을 출발을 해서 삼성동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길어야 30분이에요. 이제 이동을 해서 처음에 딱 그 문 앞에서 지지자들이 이제 있겠죠. 거기서 여러 가지 혹시 거기서 메시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저희도 내일은 특보를 하겠죠. 예. 정말 우리가 역대 대통령 출신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이런 또 씁쓸한 모습을 또 보게 될 텐데 내일 과연 저희가 주목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처음으로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삼성동 사저로 갈 때는 자택으로 갈 때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앞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것이 큰 관심이긴 한데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첫째 무난한 표현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무난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로 볼 때는 만약에 본인이 과거에 정규제 TV에서 발언한 것들의 사례를 볼 때 엮였다. 그리고 진실을 꼭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게 된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기자들 앞에서 또 하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검찰에서 만약에 자기가 자신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도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떠한 메시지를 할지 정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포토라인에서는 대통령도 긴장이 되겠습니다만 내일은 이거를 취재하는 취재진들도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기정 선임 기자께서 네. 다른 촬영 기자 선임 기자한테 질문을 해서 취재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예. 카메라 기자들도 내일 상당히 촬영 기자들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최근에는 못 가봤기 때문에 네. 그 치열한 그 취재 경쟁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 이제 카메라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기 전에 예.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경쟁은 이미 오늘부터 시작돼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미리 배치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미리 자리를 예. 잡아놓는군요. 자리를 잡아놓지 않으면 좋은 컷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놓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내일도 기자들끼리 사전에 카메라 기자, 기자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예. TV도 종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고 인터넷 언론까지 많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어느 자리에.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아놓는 기자가 좋은 샷을 얻기 때문에 또 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끼리. 그런데 예. 이 안에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서로 돌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붙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마 경호도 좀 따라 붙기도 하고 할 테니까 내일은 그런 어떤 돌발 상황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영상 녹화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네. 조사를 받는 게 그게 원칙인가요? 어떻습니까?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곳에서 예.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그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한번 무산이 됐잖아요. 아, 그때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전에 이 녹음 녹화 얘기가 없었는데 왜 녹음 녹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면서 무산. 무산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참고인 신분이었을 때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어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영상 녹화 녹음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어떤 검사가 구체적으로 신문에 응하고 또
변호인도 누가 이제 옆에 동행을 해서 같이 이제 있어줄지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하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정규제 TV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만 얘기한 것 외에는 네. 불리한 입장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얘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리고 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달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오랜 시간 질문을 하면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예상 질문이 없던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옆에서 좀 도와주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검찰 측에서는 그 피의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피의자들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죠. 거기 자신에게 이제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그런 그렇죠. 걸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리한 질문들을 할 텐데요. 예. 이제 옆에 변호인이 동석을 하긴 하지만 예. 변호인이 옆에서 그때마다 그 질문은 잠시만요. 하면서 저희와 상의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변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큰 목적은 사실 피의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혹시 모를 어떤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고 변호인은 아까 말한 그 정도의 역할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검사가 바로 제지를 합니다. 예. 당신이 직접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얘기하려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피의자가 얘기하게. 대답하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맞고요. 계속 만약에 변호인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사기관에 끼어들면은 오히려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사실에 동석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그 불법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불법적으로 하는지 이 정도만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들은 이른바 VIP실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서 해서 네. 잠깐 뭐 잠도 자고 뭐 간이 침대긴 합니다만 샤워 시설도 있고 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없대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요? 우선 그 시간이 길면은요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조사 받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 테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있고요. 또 너무 길어져서 피곤할 경우에는 피자가 가끔 요청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해도 되겠느냐, 내지는 뭐 화장실을 갈 그럴 그 여유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제공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그런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예. 경우를 감안을 해서 아마 수사관에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좀 쉬는 시간을 줄 테고 뭐 그 안에서 쉬든지 아니면 뭐 잠시 나가서 뭐 민원인이 대기하는 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제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뭐 침대가 있거나 샤워실이 있거나 이런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피해자들이 받는 그런 휴식 시간을 그대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중간에 뭐 식사로 뭐 강남에 있는 일식집에서 초밥을 배달해서 뭐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곰탕을 한 그릇 뚝딱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많이 그동안 안 했었을 텐데 뭘 먹을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언론에 소개가 되기는 하겠지만 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입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사 받을 때. 그러나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체력 보충을 위해서 드시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 탄핵 때는 이건 뭐 잘못됐다, 그다음에 편파적이다,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갔잖아요. 막 헌재 뭐 그렇죠. 재판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기피 신청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예전에 헌재 그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거기서 나왔던 얘기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좀 더 강하게 어필했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에는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용은 밖에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뭐 최대한 뭐 제출하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고 조사 성실하게 받는 게 유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단 측에서도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게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내든지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여부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까?라고 검찰에 지금 질문을 해봐야 검찰은 원론적인 얘기한답니다. 아니 뭐 피의자 불러서 조사 들어보고 그때 판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정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뭐 법적인 측면을 네. 떠나서 봤을 때는 지금은 검찰도 구속 여부를 어느 정도는 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전국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께 만날 때마다 거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과 불구속 두 가지로 갈리는데 예. 보통 변호사분들이 워낙 이 죄가 위중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구속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예.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평론가분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 같은 분들이 지금은 대선 기간이 아니냐. 이게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수사받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뭐 올림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아마 수사를 좀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판단이 될지 아마 내일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군요. 지금 뭐 삼성동 자택에 있을 때도 매일 같이 미용사 불러다가 올림머리 집에서도 하는 네. 분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구속이 집행이 되면 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 모습 국민들한테 본다면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도 네, 해석이 그렇습니다. 또 가능하군요. 박근혜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최근에는 뭐 마마 이렇게 하면서 우는 분도 계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그런 모습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판단하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 말한 그 변호사들이 낸 그 의견에 저도 한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저도 원칙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분명히 부담은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구를 하지 않기는 참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저희 YTN에서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 전 과정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